네.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네, 자화자찬 컨셉이에요, 김도영 기자. 아, 네, 얘기만 들었습니다. 얘기 들었습니까? 네, 우리 김도영 기자도 뭔가 자화자찬을 좀 하셔야 될 텐데. 자, 궁금합니다. 저 빼고 다들 하시는 건가요? 네, 뭐 의무사항이에요. 자화자찬. 네. 무조건 해야 됩니다. 할 거 없으면 네. 좀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야 되고. 그 개콘에 보면 그 박지선 씨가 저는 뭐 못생기지 않았습니다. 뭐 하지 않습니까? 엘레강스한 편이라고. 네, 엘리강스한 편이라고 하잖아요. 자, 오늘 아까 보니까 그 프로텍을 소개해준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. 저는 조금 생소합니다. 프로텍 네. 뭐 하는 기업인가요? 그 반도체랑 LED 장비를 만드는 장비 회사입니다. 업체군요. 네, 주로 그 반도체 후공정 쪽에 쓰이는 패키징 장비를 주력 제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. 그 반도체 하면 생각나시는 기업들과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뭐 다. 네, LG 쪽이랑도 좀 거래가 있고요. 그렇군요. 네. 반도체하고 이 LED 장비 업체다. 네, 맞습니다. 웬만한 뭐 반도체 회사하고는 다 거래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렇게 유달리 이 프로텍을 소개하는 이유 뭔가 좀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그 제가 지난달 말에 프로텍을 다녀왔는데요. 지난달 말에 예, 얼마 안 됐네요. 네,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야. 근데 그 제가 사실 이미 그 지면이나 이렇게 온라인에 기사를 썼었어요 한번. 그래요? 8월 말에 한번 쓰고 이게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그날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. 여기 또 자화자찬이네요. 또 네, 자연스럽게. 네, 근데 그러니까 뭐좀 시기가 좀 지났죠. 어떻게 보면 한 1, 2주 지났습니다. 네. 근데 그래도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미국 A 기업과 A 기업? 네, 스마트폰 하면 생각나는 그 기업 있죠. 그 사과? A. 네, 저는 어디라고 말 안 해서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그 회사의 A사와.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이 회사의 국내 협력사에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요? 예, 최근 일입니다. 예, 이게 최근 일이에요? 네, 맞습니다. 8월 달부터 했다고 들었는데요. 그게 좀 의미가 큰가 보죠, 좀.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이 회사가 원래 반도체랑 LED인데 그 반도체 장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휴대폰 공중에 쓰이는 장비를 지난해부터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런데 주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사. 그 외국계 기업과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. 좀 의미가 있는 거죠. 아직 큰 물량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그 큰 물량은 아니지만 네. 삼성전자 말고도 맞습니다. 그 양대 산맥의 하나인 네. 그 A사. 그 A사.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누구나 다 알 것 같긴 한데. 아니, 그 어떻게 비밀이 됩니까, 이게? 하여튼. 그러나 비밀로 하시죠. 네. 회사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. 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왜 웃으세요? 아닙니다. 네, 제가 웃기게 생겼군요. 네, 자화자찬입니다. 저는 웃기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자, 근데요. 네. 이 한 회사를 이렇게 서너 번,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가고 많은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. 네. 우리 김도영 기자는 서너 번 가면. 네. 이렇게 좀 이렇게 나중에 가면 밥 사주나요? 처음에는 좀 밥 사주고 그러던 것 같은데. 나중에 가도 밥 사주나요? 회사마다 다릅니다. 네. 안 사주는 회사도 있죠? 안 사주는 회사도 있습니다. 근데 사줘야 하는 게 의무는 아니고. 의무는 아니니까. 그러니까. 같이 먹는 의미인데, 네. 좀 친한 기업과 먹을 때는 친한 관계자분이면 저도 가끔씩 사고. 네. 근데 주로 제가 많이 사진 않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물어봤죠? 네. 프로텍. 네. 하여튼 A사의 국내 협력사와 최근에 장비 공급을 시작해서. 네, 그리고 A사 중국 기업 거래처와도 또? 예, 그러니까 공급을 했었습니다. 했었고. 그러니까 다 최근 일입니다. 네, 최근 일이에요?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A사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. 예, 그러니까 A사의 승인이 있었던 거고, 그래서 이제 중국, 국내 A사 협력사의 장비를 공급한 거죠. 자, 질문을 또 우리 박근혜 작가가 아주 재미나게 적어주셨네요.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그 한입 베어문 사과가 떠오르게 하는 그 A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. 네. 맞습니다. 일단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,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 업체들과의 거래라는 점. 네, 요새 아주 그 스마트폰 세상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특히 또 내일 10일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뭐 이제 13일 날 이제 반응이 될 텐데 이 아이폰 5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과연 이게 좀 기대에 뭐 충족시킬 거냐 아닐 거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스마트폰 세상입니다. 자, 원래 좀 이쪽으로 많이 했었나요? 아니면 좀 이렇게 요새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? 이 회사가
반도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. LED 장비인데 LED 장비가 2010년까지는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LED 설비 투자가 없어지면서 지난해랑 올해는 LED 장비를 거의 납품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하긴 했는데 미미한 수준으로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2010년이 최고 실적이었는데 그 절반 좀 이상이 반도체 장비, 그리고 절반 좀 안 되게가 LED 장비인데 그 LED 장비가 2011년, 2012년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이 좀 깎였죠. 근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그 휴대폰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였고요. 그게 이제 삼성전자 쪽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A사와도 거래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네, 말씀하세요. 네. 이 회사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있지 않습니까? 아이사라고. 거기 예, 예. 아이사. 네네, 아이사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 9월부터 이렇게 반도체 장비 그 샘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. 9월부터 샘플 공급을. 네, 시작한다고 했죠. 예. 야.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식 그 대량 거래는 아닌데 이게 우선 샘플 거래를 했다는 게 잘 될 경우에는 이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예, 이 점도 한번 그러니까 아직 의미가 크네요. 네, 아직 매출에 그렇게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세계 뭐 스마트폰 최고 기업, 뭐 반도체 최고 기업들이 이 프로텍의 장비를 뭐 검토하고 있거나 공급을 시작했다는 건 그 좀 경쟁력이라든가 뭐 품질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프로텍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게 하는 걸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저 참 프로텍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재무제표도 보고 있고 뭐 대주주가 누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승환 대표님. 네, 맞습니다. 네, 지분이 한 33% 들고 계시고요. 네. KB자산운용 8%나 가지고 있네요. 네. 근데 제가 재무제표를 딱 뜯어보니까 네. 이익률이 네. 그렇습니다. 항상 2010년, 11년 올해 상반기까지도 2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익률이 대단해요. 네. 작년에 순이익이 188억 났는데 시가총액이 746억. 네, 맞습니다. 와, 이 IT 장비 회사들 이익이 200억 안팎이면 웬만한 회사들은 다 뭐 시가총액 3, 4천억, 5천억 가던데. 야, 프로텍은 1,000억도 안 돼요. 야, 거기다가 A사와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 I사와도 뭔가 좋은 조짐을 보이고 합의가 있고. 되고 있는 거죠. 와,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장비 기업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좀 다른 부품과 다르게 좀 예측이 힘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설비 투자를 안 하면은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LED 장비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. 맞아요. 2010년에 LED 장비가 전체 실적의 반 정도 차지하면서 최고 실적 기록했다가 바로 이제 LED 여판 꺾이면서 뭐 삼성, LG 포함한 중국 기업들, LED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했습니다. 가동률 낮추고. 그러면서 LED 장비가 뭐 한쪽 날개였다고 볼 수 있는데 확 꺾이면서 작년에 실적이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.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장비 기업은 아마 웬만한 장비 기업들 다 그 장담할 수 없는 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만 해도 어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시장의 최고의 그 인기 주식 미래산업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버블 주식인데 뭐 적절한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무슨 테마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뭐 한 4,800억, 5천억 같습니다. 최근 상한가도 몇 번 했었죠. 네, 이건 뭐 장난 아닙니다. 그다음에 DI, 뭐 싸이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DI, 이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였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흐름, 어떤 그 반도체 업계의 흐름을 잘 타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 수주 실적이 꼬꾸라지면서 회사가 아주 그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 좋아진 케이스인데 주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투자자분들 미래산업 참 좋아하시네요. 이 미래산업은 요새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? 1억 주가 넘어섭니다. 1억 주가 미래산업. 증권사 특히 키움증권을 먹여 살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주식들을 이렇게 사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. 적절한 회사인데 이거 시가총액이 5천억 가고 있군요.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. 이런 거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프로텍,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프로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미래산업 그러고 있으면. 자,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무엇인지도 한번 우리 김도영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. 우선 이 회사 오너 마인드도 그렇고요. 오너 마인드. 아직까지도
최근에는 뭐 여쭤보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사장님께서 아직도 그 구형 에쿠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. 구형 에쿠스 네, 그 각진 그 깡통. 네, 맞습니다. 아, 깡통은 아니고. 네, 그렇죠. 그 구형 에쿠스라고. 그러니까 각진 거. 네, 맞습니다. 그 옛날 거. 연비가 그렇게 안 좋다는 그 각진. 네, 저는 안 타봐서 모르지만. 네. 네. 근데 그렇게 좀 알뜰한 편이라고 하고요. 이 회사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회사 마인드 자체가 그 좀 싸게는 그냥 안 판다. 뭐 그냥 이익이 안 나면 매출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제값을 받겠다. 맞습니다. 예. 그런 편이라서 지금까지 20% 이상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대단하군요. 네, 이제 또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주세요. 이제 네. 이 회사가 그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, 전체에서. 최근에 한 40% 수준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원래 한 20% 후반대, 30% 초반대였는데 좀 올라갔는데 그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삼성전자가 하는 그 협력사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있습니다. 협력사 대상으로 이렇게 네, 맞아요. 좀 잘하는 회사들 키워주자 이런 맞아요. 건데 그 이거에 대한 그 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아. 예, 최근에 테스트에 들어가서 이게 한 테스트가 1년 정도 가까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동안에는 뭐 그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장비를 만들어서 그 알아서 그냥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그 글로벌 강소기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니까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공급할 수 있는 좀 그렇게 그 거래 방식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요. 아직 네.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. 알겠습니다. 네. 뭐 본사도 이전하신다고요? 아, 네, 이제 내년 말쯤으로 예정되는데요. 그 좀 지금 인천에 본사가 있는데 지금 있는 부지보다 한 2배 이상 큰 부지로, 그러니까 회사 외형을 좀 키우겠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아,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 쪽에서도 아마 이 회사가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일본 쪽에서도 좀 그러니까 회사의 외형을 확대하거나 제품군을 넓힐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. 야, 그래요? 네. 한국, 미국, 일본, 야, 대단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김도영 기자, 자화자찬 해야 돼요. 네. 네, 자화자찬은 다음 콜 해주시죠. 뭐 있나요? 자화자찬 우리 김도영 기자?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그냥 최근에는 지난달 27일에 한 DKUIL이랑 그리고 7월에 한 한미반도체가 조금 올랐고요. 그리고 좀 길게 보면 그 FPCB 기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플렉스를 제가 지난해 11월 4일 소개해드렸습니다. 그때가 34,000원이었고 인터플렉스. 네, 지금 거의 7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. 야. 그러니까 뭐 2배 정도 올랐습니다. 대단하군요. 네. 뭐 제 능력은 아니고요. 회사가 잘하니까. 거죠.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그걸 포인트로 딱 집어가지고 소개했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? BH, 대단합니다. 인터플렉스를 우리 김도영 기자가 얘기를 했었군요.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소개한 걸로 아는데. 네.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네, 우리도 소개했다. 네, 우리가 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. 네, 프로텍은 2.5%나 올랐네요. 김도영 오늘 기자. 좀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떨어지고 있다가 일본 얘기하니까 확 튀는 것 같아요. 일본에서 뭔가 한다. 일본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. 자, 종목 탐험으로 넘어갑니다. 조금 심각한 얘기가 있어서 자, 빨리 넘어갑니다.